음성이 안 나오는 건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냐면 제 여기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건데 상위 0.1%의 학생들과 공부를 좀 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이제 어머님들의 언어 습관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언어 습관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그 카메라를 놓고 관찰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정말 상위 0.1% 학부모들의 그 대화 중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비율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비율이 대략 7대3 또는 8대2 정도였어요. 근데 그 외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언어 습관을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학생이 뭔가를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대략 2대8, 그러니까 거의 거꾸로 또는 4대6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 내용 중에서 애가 뭘 해왔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것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학생들이 어머니랑 일단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지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나갈 원동력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평가에서 학습된 무기력, 실제로 제가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만 거의 수두 빽빽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늘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요. 이번 시험에 옆집 승준이는 수학 100점을 받았다는데 대체 우리 민호는 이번 수학 시험 뭘 했니?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시험을 치면 예를 들어 10등 밖에 있는 친구, 이제 10등 밖으로 성적을 받아온 엄마가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그러다가 10등 정도 해와요. 그럼 이제 너 일부러 5등은 안 하는 거니? 그러다가 이제 5등 정도 해오면 일부러 2등은 안 하는 거니? 그런데 2등 하면 너 일부러 1등 안 하는 거니? 그러다가 이제 1등 해와요. 그럼 너 일부러 올백 안 맞아오는 거니? 이 한 문제 왜 틀렸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올백 맞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진작에 왜 안 했니? 환장하는 거죠 진짜.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대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엄마의 얘기를 통해서 어차피 해도 안 되겠지.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난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머릿속으로 계속 세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전혀 안 해서 그냥 백지장인 친구들은 뭔가 공부 동기를 부여하거나 목표를 세워주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정말 이걸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한 3년 정도 맡아서 계속 멘토링을 했던 친구는 3년 내내 결국은 이 학습된 무기력을 못 깨다가 최근에서야 애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공부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없애지 않는 게 가장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만드는데 이게 칭찬 또는 존중, 격려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제가 대학에 와서 이 교육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어땠지라는 생각을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나한테 했었지? 라고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왕따를 당했었어요. 고1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왕따를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그걸 극복했다는 계기로 이제 학생회장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학생회장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이제 좀 슈퍼스타라고 하죠. 엄친아들이라고 하죠. 전 엄친아가 아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집도 잘 살고 이런 엄친아들 한 5명이 출마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껴가지고 출마한 거예요. 거의 지지도가 대략 한 2~3%? 왜냐면 선거 캠프에 다른 친구들 막 20명씩 도와주고 저는 딱 3명이었거든요. 굉장히 소수 정당이에요. 무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를 되게 아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승우가 이번 학생회장에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승우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좀 말려주시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 얘기했대요. 승우는 해낼 겁니다. 저 그 얘기를 딱 듣고 반드시 내가 학생회장 당선돼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의 어떤 언어 습관은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늘 귀에 못 박히도록 어떻게 저한테 세뇌를 시킨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유치원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조종하면 되는지. 네, 무튼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제가 늘 세뇌를 당해왔던 거는 제가 뭘 해오잖아요. 예를 들어 받아쓰기 상을 받아온다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딱지치기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왔어요. 저한테 정말 큰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승우는 진짜 못하는 게 뭐니? 와 이렇게 목표세 뭐 이렇게 매번 잘해오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제가 27살인데 얼마 전에 또 제가 뭐 책을 쓴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무슨 그 나이에 책을 누가 내주기로 했을 때도 유일하게 제 편 들어줬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네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네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이뤄냈다. 뭐 서울대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서울대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면서 근거를 하나하나 대시면서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매번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학생들이 뭔가 목표를 세울 때 늘 머릿속에 얘기는 안 하시면 뭐가 있냐면 목표를 이루기 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학생 중에서 특히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애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만 그걸 내가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또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뭔가 공부해라 보다 공부를 네가 왜 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그 아이의 성취 경험 또는 네가 어떤 게 장점이고 넌 뭘 잘하는지를 계속 되짚어주면 거기서 또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